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합법적 통치 행위였고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더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특히 재판부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도 꼬집었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1심 선고여서 다른 재판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그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겐 훨씬 무거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가 이 정도 나왔으면 우두머리는 당연히 이보다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된다고 보는 게 그 상식에 속한다고 봐요. 특검은 이번 판결문이 나온 대로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던진 이 질문. 4개월 재판 끝에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자 위법한 내란 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에 맞지 않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 통제한 것 모두 헌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의 시기와 비교해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 계엄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가 없었던 점은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계엄 선포 전인 오후 9시 10분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 2개를 받아들고 나옵니다. 모자란 국무위원 정족수 4명을 가리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습을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돕기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소집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만류하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한 전 총리가 명확히 반대하지 않은 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라고 봤습니다. 자신도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강변하였을 뿐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저녁 8시 45분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내란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도왔다는 겁니다. 북한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또한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출판 검열인데도 이상민 전 장관을 오히려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그 위헌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상황을 확인한 혐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형식적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다수 등을 논의한 행위 등도 모두 내란 가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로 사후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한 전 총리. 오늘 실형 선고되면 법정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말씀 좀 남겨주시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직접 국정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하지만 위헌이란 지적에 바로 발을 뺐습니다. 한한 공동 운영 방안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했지만 한 달도 안 돼 대선에 나서며 사퇴했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는 쉽지 않았고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 9일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특검 수사.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가까스로 피해갔지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1심 결과는 징역 23년.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한 뒤 법정 구속으로 50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